어, 텀블러 디자인 스케치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4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첫 주차에 아이디에이션을 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기존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기존에는 있는 사물을 보면서 그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였다고 한다면, 지금 단계는 이제 크리에이티브, 어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조형을 경험하는 겁니다. 그 경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을 가지고 하는 것과,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하는 형용사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. 이제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 요 밑에서 보시면, 여러분 이 표를 보시겠지만 좌측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삼각기둥, 사각기둥, 원기둥, 원뿔 뭐 이런 형태의 기본 도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형용사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, 얘 같은 경우는 옆 모양을 정리한 다음에 회전을 하는 거죠. 돌리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세 개로 나누는 거죠. 그걸 수직으로 나누는 겁니다. 반대로 한 개인 걸 두 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회전하다, 돌리다, 반복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. 얘 같은 경우 위에서 반복, 얘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요. 우리가 그 분화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흡입하다, 부풀리다, 줄이다, 흡입, 언더 마이너스로 되는 거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20개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. 이것이 첫 번째 단계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, 2단계는 거의 손톱 두 개만하게, 그러니까 아주 작게 한 7, 8cm 정도 되게 형태 덩어리만, 솔리드 덩어리만 그리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, 부분 디테일을 그리다 보면 그 표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은, 우선 덩어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을 하는 이런 단계별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2주차 2단계 진행 과정인데요. 우리가 이제 20개 스케치를 한 것 중에 4개를 고릅니다. 그 4개를 고르는 거는 학생이 한 2개 정도로 고르고 교수가 한 2개 정도를 고릅니다. 왜 2개씩 고르냐면, 학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끝까지 진행해 보고 싶고, 그것이 개인의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교수가 2개를 골라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협업인데, 협업이라는 건 같이 디자인을 하는 거죠. 거의 혼자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래서 디자이너는 개인의 크리에이티브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의 의견, 뭐 예를 들어서 유저,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익숙해져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죠. 특히 이제 2, 3학년 학생들은 고학년이 되기 전에 팀 작업을 하게 되는데, 팀 작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. 그 어려움은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율하느냐, 수용하느냐의 문제인데, 그런 것들이 어떤 디자이너의 역량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. 학습할 수 있겠죠, 그런 걸. 그리고 근데 이 단계에서는
우리가 앞에서 이제 썸네일 손가락만하게 썸네일 스케치를 했는데 그거를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. 아웃라인을. 그러니까 요 A1은 처음에 그린 거를 잘 정리한 거죠. 여기 이제 썸네일 스케치였는데 그거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리고요. 왜 그러냐면 3D로 그리는 것보다 2D로 그리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을 하면서 3D를 상상을 하면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한 가지가 네 가지가 되죠. 그게 되면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를 아웃라인을 먼저 여기다 그립니다. 똑같이. 그리고 그걸 미러 시키죠. 반대로.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. 그 다음에 동글뱅이만 그리면 이제 되는 거죠. 훨씬 쉽죠. 그래서 2D와 3D를 우리가 보통 종이에다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2D를 기본으로 하고 표현은 3D로 하는데 이 2D와 3D를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듯이 도면을 보고 입체를 그리는 걸 연습했죠. 또 입체를 보고 삼면도를 그리는 걸 연습했듯이 이 2D와 3D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2단계에선 4개 선택한 거를 이런 작업을 통해서 4가지를 하면 한 가지에 4개씩 그래서 총 16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아침에 여러분이 첫 번째 이제 텀블러 스케치를 한 것을 보고 2주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삼면도를 그리고 디테일 뷰를 그린 것 같습니다. 아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듯한데요. 우선 이 다음 단계를 우선 설명하고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. 여러 개 그린 것 중에 지금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23번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단면을 그리죠. 그래서 원래는 파프 반만 그리면 됩니다.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경사가 적기 때문에 좌우를 다 그려야 되는 거죠. 지금 상황이. 근데 이제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요 경사면 그리고 요 비례 속에서 밑에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션 라인을 줬다라는 건데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한 거죠. 손잡이 부분을 몸통 바디를 좀 더 길게 한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밑부분을 라운딩 그리고 전체적인 항아리 모양이기 때문에 밑에는 좀 더 약화시켰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줬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아이데이션을 하신 다음에 부담 없이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카피를 합니다. 똑같이 카피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렸을 때랑 여기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고요. 그리면서 약간 계산하고 싶은 거는 계산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는 과제를 진행을 하면 되죠.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감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를 그리는데 우리가 중심선을 긋죠. 중심선을 긋고 위에랑 밑에랑 이렇게 비례를 먼저 정합니다. 앞에서 보시면 우선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먼저 긋죠. 이게 비례입니다. 수직의 비례.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좌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직의 비례가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그 비례를 정한 상태 내에서 좌우의 넓이를 결정합니다. 너비를. 그런 다음에 그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선을 그으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름 모형을 요거처럼 점 2개를 찍고
찍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나중에 평가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, 여러분 원은 우리가 그 앞에서 폰 그릴 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원은 여기 중심선을 지나서 원을 그립니다. 항상. 그래야 원의 느낌이 나죠. 이렇게.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, 그 다음에 선 정리인데요. 1mm 크로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, 크로스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늘게 해주시고요. 1mm 크로스의 다른 방법은 이 과장되게 이렇게 그린 건데, 이 원 뒤에 이 선이 살짝 숨는 겁니다.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앞에서 지금 학생이 이렇게 해칭을 했는데,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명암을 그렸죠. 우리가 입시 때 주로 하던 방법인 것 같은데, 우리는 해칭을 하지 않고요.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마카를 살짝 칠합니다. 그래서 단체화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화를 볼 때 밑에 연필의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위에 투명한 선을 해서 밑이 보이게끔 그렇게 그리는 건데, 우리도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이 90%고 마카는 나중에 이제 조금만 칠하면 됩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투시를 그릴 때 먼저 정면도에서 다 그려 놓은 다음에 원 그리고 원 그리고, 그래야 정확하죠. 그렇게 지켜주시고, 그리고 선을 그릴 때 이렇게 할 때 1mm 크로스가 됩니다. 이게 아크죠. 하나의 곡선을 그리는데 그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1mm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되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요 1mm 크로스가 거의 보이지 않게, 앞에서 지금 설명했듯이 1mm 크로스가 거의 보이지 않게 이런 선들은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겠죠. 지금은 여러분이 그 전에는 이렇게 1mm 크로스로 확실히 해서 그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3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저학년 학생과 고학년 학생의 그 디자인의 능력의 차이점은, 결과물의 차이점을 보면 보통 그 디테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썸네일 스케치까지는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거든요. 물론 그것도 이제 크리에이티브니까 처음 하니까 어렵지만, 그리는 것 자체나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썸네일은 주로 덩어리 위주로 완성을 하잖아요. 그런데 최종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. 그 디테일은 어디서 오느냐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, 그 특성은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편리성, 사용자를 고려한 인간공학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,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제품을 분해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동영상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지만, 이렇게 분해도 삼면도에서 이제 단면도를 그리고 분해를 해보고, 이렇게 디테일 뷰죠. 우리 스케치의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, 우리가 그 덩어리는 디테일을 안 그리고 덩어리만 그리고, 그리고 우리가 분해도나 부분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, 그리고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베레이션을 줄 수 있는 거죠. 덩어리, 그리고 부분 조립도, 그리고 디테일 부분,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초보들은 처음에 이러한 요소를 다 그리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그리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건, 우리가 처음에 삼면도를 그렸듯이 제품의 그 분해를 해보고 삼면도를 그렸었는데, 그걸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요소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
고민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선 분해도도 그리고 조립도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